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화면에다가 코드를 좀 적어 놨는데 이 코드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활용해서 객체를 만들어낼 때마다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 때마다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id라는 변수의 값을 호출을 했을 때 얘를 뭐 출력으로 호출을 했을 때 이렇게 이때 그냥 id 값이 1씩 증가됐으면 하는 그런 기능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낸 로직이에요. 제가 이걸 추가를 안 했군요. 증가를 안 시켜줬네요. 이러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id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그냥 1씩 증가가 돼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도 우리가 다 배운 개념입니다. 객체들끼리 값을 공유해서 사용하려고 lastId라고 하는 스태틱 변수를 만들어 낸 거고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 그냥 처리.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건 지금 얘가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 말고 자, 이렇게 테스트 타입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배열에다가 이렇게 테스트 객체를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반복문을 활용해서 얘는 이제 순회할 수 있는 요소니까 향상된 포문을 한번 써볼까요? 테스트 타입의 t 테스트 스 했을 때 이제 출력문 안쪽에서 t가 가지고 있는 id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 테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마다 id 값은 1씩 증가를 했을 거니까 그냥 1, 2, 3, 4, 5가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지금 우리는 값을 넣을 때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값을 넣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바꿔요. 자, 이러면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방은 10개짜리가 됐어요. 근데 데이터는 5개의 방에밖에 안 넣었죠. 그럼 나머지 5개 방은 비어있겠죠. 자, 그 녀석들을 이 향상된 포문이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5번 방부터는 데이터가 안 들어있을 텐데 여기다가 꽂을 거고요. 그렇게 꽂아낸 녀석을 사용해서 아이디를 출력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면 리모컨이 없는데 아이디를 불러내겠다라고 한 개념이 돼버리니까 널 포인터, 리모컨이 아니라 널이 들어있는데 이거 리모컨 어떻게 눌러? 라고 해요. 그래서 안 돼요. 자,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은 얘가 몇 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사이즈를 어떻게 길이를 얼만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데이터 넣어놓은 만큼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뭐 이렇게 짓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이름이 좀 나중에 배우실 거랑 부합하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 볼게요.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했다면 이 녀석의 크기를 1 증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향상된 포문은 불가해요. 얘는 무조건 끝까지 돌려고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일반적인 포문으로 형태를 변경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녀석을 이렇게 활용을 해주면 이러면은
얘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0이에요.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0입니다. 근데 객체가 만들어서 연결이 되면 1 증가해요. 그럼 데이터 하나 들어있으니까 이 값이 1 증가했겠죠. 자, 이러면 이제 에러가 안 나요. 내가 넣은 대로만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거 말고 우리가 아까 향상된 포문으로 써서 정확한 비교를 못했는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렌스 이걸 활용을 했어도 문제는 똑같아요. 왜냐면 얘는 6번 방도 계속 5번 방도 6번 방도 계속 돌려고 할 테니까. 그쵸? 근데 널 포인터 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데이터 넣은 만큼만 활용을 하겠어 라고 이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러면 데이터를 이제 5개만 넣으면 5개가 들어갔으니까 5개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하나를 더 넣으면 이러면 6개 들어갔으니까 6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불편하죠. 우리가 내가 실제로 데이터를 몇 개 넣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 녀석이 가진 길이를 따질 게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간 개수를 따져야 돼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좀 답답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 볼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리스트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러한 배열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 볼 겁니다. 얘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 네, 여기까지 해버리죠. 우리가 방금 전에 메인 메서드에서 썼던 코드를 다른 메서드로 옮겨 놓고요. 얘를 호출하는 녀석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결국에는 메인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니까 이 녀석이 실행된다 라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은 버전을 여러 개를 만들 거라서 그래요. 이거 하나, 그리고 2번 만들 겁니다. 자, 얘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 배열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배열이 아니라 제가 array list라고 하는 이러한 녀석을 쓸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지금 코드에서 array list 부분에 빨간 밑줄 그어져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왜 빨간 밑줄? 네, 타입이 없어서. 우리 지금 이런 클래스 만들어 놓은 적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 클래스는 우리가 만들었을 클래스가 아니라 자바가 제공할 클래스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import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 나옵니다. 얘는 뭐냐? 자바가 원래 만들어놨던 그러한 클래스를 우리가 불러다가 쓸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건 자바가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테스트라는 클래스도 원래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진짜 별도의 파일로서 이 다른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때 이 패키지라고 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 클래스는 불러와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지를 못해요. 지금은 이 main.java라고 하는 파일 안에 클래스가 따로 같은 파일 내에 존재를 하니까 임포트 같은 거 없어도 그냥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이 녀석을 잘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접근 제어자가 붙는 거는 일단은 그냥 생각을 하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테스트를 쓸 때 얘도 임포트가 떠요. 이렇게. 내가 만든 거여도 패키지가 분리되고 파일이 분리되면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해요, 실제로. 원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당장 생각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했던 거예요. 같은 패키지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일단 이렇게 만들고 얘를 지워올게요.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을 다시 여기서 바꿔야지. 이렇게 해놓고 근데 참 이러면 안에 있던 내용이 사라졌잖아. 이러면 되겠네요. 살아나겠네요. 컨트롤 Z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얘는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나뉘어야 돼요. 단순히 파일 분리뿐만이 아니라 패키지까지 분리가 돼야 임포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레이리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클래스는 자바 util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져 있어요. JDK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곳에 있으니까 불러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포트를 진행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녀석 다시 가져올게요. 이제 퍼블릭은 다 제거를 해주고 뭐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괜히 이해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분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제거. 자, 그리고 나서 이 어레이 리스트를 진짜로 임포트를 눌러주면 얘는 임포트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서 임포트를 해도 되지만 사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눌러보면 얘는 알아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알파벳 O. 네, 이게 단축키예요. 그러니까 임포트를 해야 될 게 여러 개 있을 때에도 이 단축키를 누르면 알아서 해줘요. 근데 만약에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를 해서 네가 지금 임포트 할 게 얘야 이런 걸 자바가 알아서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이런 창을 띄워서 알려줄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또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클래스를 하나 다른 패키지에 만들어냈고 여기서 만약에 클래스를 불러다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객체를 만들려고 한다면 임포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어봐요. 이렇게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바가 제공을 하는 거고 위에 있는 얘는 제가 방금 만든 거죠. 그럼 제가 얘를 쓰고 싶은지 얘를 쓰고 싶은지 잘 판단을 해서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보통 JDK가 제공하는 녀석들은 같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거랑 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냈을 때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골라야 되니까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근데 뭐 물론 자바가 제공하는 그 파일 중에서도 우리가 뭐 바깥에 있는 외부에 뭔가를 막 가져다가 사용을 할 때는 동일한 클래스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때는 또 신중하게 잘 골라줘야 돼요. 어디서 제공하는 걸 가져다 쓸 건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은 자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바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러오겠다 라고 하는 이 행위를 통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진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떤 기능이 되냐, 데이터를 넣을 때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리모컨을 눌러서 데이터를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배열이 아니기, 얘는 배열이 아니에요. 얘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 인덱스에 접근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 어레이 리스트도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리스트, 결국 배열과 배열의 상위 호환인 녀석 중에 하나인데 이 녀석은 이제 대괄호라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없고 리모컨을 그냥 눌러요. 그럼 이 안에 add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한테 데이터를 넣으면 데이터가 들어가요. 자, 실제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할 때에는 이 리모컨을 들고 있는 녀석을 불러다가 리모컨을 눌러서 get 가져오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get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 상황에서 인자로 넣어주는 게 인덱스 번호예요. 자, 출력문에다가 얘를 써서 출력을 해보면 얘는 리모컨이 나왔네요. 리모컨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꺼내온 녀석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출력하고 싶었던 건데, 아이디가 테스트 객체를 만들어냈고 얘가 가지고 있는 0번을 꺼내서
오케이. 이렇게는 못 쓰겠다. 이거는 제가 더 데이터를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제 데이터를 add라고 하는 이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전에 인력관리소에서 했던 add 사람, get 사람과 비슷한 겁니다. add 사람 할 때 사람 데이터 추가였죠. 얘도 add 하면 데이터 추가예요. 근데 그때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런 new 테스트, 객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냥 숫자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문자 같은 것도 그냥 가능해요. 지금은 이게 다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진짜로 출력해 보겠다라고 해서 번복문을 사용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3번까지 데이터 3개 추가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꺼내 올 수 있는 건데 얘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게 필요합니다. 리모컨이 얘가 지금 리모컨을 들고 있을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get으로 i를 꺼내면 이게 제가 지금 예제로 쓰고 있던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갑자기 좀 헷갈린데 사실 뭐 똑같은 거긴 하지만 이걸로 말고 자, 이런 데이터를 일단 저장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노란 줄 경고가 뜨고 있는 거는 지금 올바른 방식으로 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다 통일시켜서 데이터를 넣어보고 자, 이러면 얘가 이제 뭐라고 하거든요. 얘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테스트 타입이 맞아?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테스트 객체밖에 연결을 안 했죠. 그럼 테스트 타입이 맞는데 뭐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add를 할 때 저장되는 데이터는 무조건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오브젝트야. 이거 오브젝트는 테스트가 될 수 없어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변환시켜야 돼요. 자바야, 내가 보니까 이거 괜찮아 라고 해주면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는 그럼 배열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가 좋아진 거예요?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방의 크기를 정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3개라서 일단 여기를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이거 말고요. 저 리모컨이 들고 있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사이즈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가 어떤 능력을 가지냐면 배열에서 랭스, 길이랑 좀 유사한데 얘는 이 어레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크기를 이 자리에 알려줍니다. 근데 얘는 애초에 크기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요. 내가 데이터를 넣으면 크기가 증가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아예 안 넣었을 때, 이런 걸 안 했을 때 얘는 사이즈가 0이에요. 근데 데이터를 하나 넣으면 이제 1이고요. 하나 더 넣으면 2예요. 3, 4. 그럼 애초에 내가 데이터를 몇 개를 넣을지 미리 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데이터를 넣을 때마다 사이즈가 알아서 바뀌어 줄 거니까 이런 작업이 필요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넣으면 진짜 여러 개가 다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에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사실 올바른 사용 방식은 아니라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변화를 줄 거예요. 이게 예제 2번이었다. 네. 여기야? 아니요. 여기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넣어도 이 데이터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여도 이 오브젝트라는 타입은 다 저장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장됐을 때 얘를 오브젝트로 받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인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매개 변수를 받는 거잖아요. 받아낸 녀석이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오브젝트는 반대로 지금 이거 말고
만약에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면은 int 타입의 변수에게 이 값을 그냥 넣으려고 하면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저장했을 당시에 얘는 정수가 맞지만 값은 정수지만 타입은 오브젝트라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이유를 마우스를 올려보면 오브젝트는 int가 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얘가 int가 맞아 라고 우리가 보증을 서야 돼요. 예, 그쵸. 네, 그렇지 않으면 오브젝트는 그냥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여기다가 넣을 거니까 수동 형변화를 통해서 잡아야 내가 보니까 이거 다 테스트 객체야 괜찮아 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긴 정수인데 형태를 우리가 보증을 섰대요. 그리고 여기다 저장이 됐대요. 거기서 아이디를 꺼내려고 하면 에러 나겠죠. 그렇죠. 우리가 들어간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판단하고 진짜로 문제가 없을 때는 수동형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방식은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 에러는 클래스 캐스트, 이거 클래스 형태를 맞출 수가 없다는 예외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제약을 추가할 거예요. 네, 이제 예제 3번으로 가볼게요. 2번 예제 하나 또 복사를 해서 예제 3번. 자, 조금 더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형태랑 유사하게 만들어 볼 건데, 자, 저는 이 어레이 리스트 옆에다가 꺽쇠를 열어줄 거고요. 이 소가로 열리고 닫히고 하기 전에 여기에도 꺽쇠를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꺽쇠 안에 제가 사용하겠다라고 지정하는 이 타입을 넣을 겁니다. 지금 저는 테스트라고 하는 타입을 넣은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죠. 밑에 여기 있잖아요. 이 타입을 넣은 거예요. 만약에 이 어레이 리스트를 나는 문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이제 나 만약에 이걸 인트로 쓰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건 못 넣어요. 여기에는 기본 자료형은 못 들어가요. 대신에 기본 자료형의 원형 클래스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인트 같은 경우는 인티저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 이런 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름이 뭐냐면 제너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제너릭은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내가 지금 사용할 어레이 리스트라는 이 녀석은 앞으로 테스트라는 데이터 타입만 들어갈 거야 라고 명시한 거예요. 그거를 앞에 뒤에 명시한 겁니다. 이래주면은 이제 여기서 형태를 변환하지 않아도 얘가 테스트인 걸 알아요. 왜냐면 애초에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면요, 이런 게 아니면 못 들어가거든요. 이제 우리는 변수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이 변수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는 객체 그 리모컨이 들어갈 건데 그 리모컨에 실제로 저장될 값들은 테스트 데이터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정해 놓은 거예요. 변수 만들 때 제약을 걸었던 것처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니까 자바가 이거는 어차피 테스트가 맞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 변환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그리고 얘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여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런 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오브젝트로 받고 있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이제는 고민하지 않고 테스트 데이터면 오케이, 이거 아니야? 그럼 안 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버리면 에러 내용이 이 add라고 하는 메서드는 이 어레이리스트 제너릭이 테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의 인자값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해요. 그런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사용 방식은 동일해요. 진짜로 테스트 객체를 마구잡이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고 그걸 반복문을 통해 돌렸을 때 이러한 작업으로 이제 리모컨 하나하나 눌러보면은 ID 값이 제대로 증가하고 있죠. 11개의 객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에 가까워진 형태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런 모습으로 쓰지는 않아요. 한 번 더 바꿀 거예요. 자, 이제 예제 4번이에요. 자, 예제 4번에서는 완전체, 우리가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리스트의 형태를 띄게 될 건데
저는 이 녀석을 지울 거고요. 얘도 지워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얘가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는 불러온 적이 없어요. 이거 없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우스 올려보면 임포트가 뜹니다. 임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 임포트를 해줘 볼게요. 그럼 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러는 사라졌죠. 자, 앞에 있는 타입과 뒤에 있는 타입이 같나요? 다르죠? 근데 뭐라 안 하죠? 이런 어떤 관계예요, 얘네들은? 상속 관계. 상속을 통한 캐스팅이죠. 뒤에 연결되려고 하는 실제 값 객체 부분이 앞에 있는 타입과 다르잖아요. 근데 뭐라고 안 하죠?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야 라고 자바한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상속을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녀석에 가보면 이거는 생성자니까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를 찾아 들어가 보면 얘는 리스트를 상속받고 있어요. 임플리먼트도 결국 상속의 개념이었으니까 그죠? 익스텐지를 통해 받고 있는 건 앱스트랙트 리스트라는 녀석이지만 리스트는 인터페이스라서 임플리먼트로 이게 상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으로 만든 변수에 얘를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앞에는 제너릭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제가 지금 값을 넣어놨는데 뒤에는 비워놨어요. 근데 뭐라 안 하죠? 왜? 왜 뭐라 안 할까요? 자, 앞에서 이렇게 정했다라는 건 이제 이 테스트 S라고 하는 이 변수는 이제 리스트 데이터들밖에 못 가질 건데 이런 리스트밖에 못 가질 건데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갈 실제 데이터는 테스트 타입밖에 안 돼 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어차피 테스트밖에 못 넣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해도 얘는 테스트밖에 못 받아요. 실제로 값을 바꿔서 넣으려고 하면 아까 봤던 그 에러가 똑같이 납니다. 얘는 제너릭이 테스트라서 인트 아규먼트를 받을 수가 없어. 이거 테스트밖에 못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리스트의 모양은 이런 식입니다. 리스트 타입으로 변수를 만드는데 제너릭을 내가 쓸 타입으로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 때 이 제너릭 부분과 소괄호 생성자 부분은 비워놓고 만듭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지금 이 제너릭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네릭, 제너릭 어떻게 표현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인데 얘는 지금 당장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사용할 실제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쓸 때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할지 명시하는 부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얘에 대한 디테일한 조금 더 깊은 이해는 이제 웹개발 수업으로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서는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기초 자바에서 얘를 깊게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내면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우리가 또 원하는 개수만큼 마음껏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얘는 실제로 데이터를 하나도 넣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출력하겠다라고 해도요 에러가 안 나요. 왜냐면 지금 데이터를 한 번도 애들 안 했다라는 건 사이즈가 몇이라고요? 0이에요. 그럼 반복문이 딱 돌려고 왔을 때 초기값 보고 조건을 봅니다. 거짓이네요. 나가야죠. 그래서 에러가 안 나요. 데이터를 넣은 대로 알아서 크기를 재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과 배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가장 큰 차이, 만들 때 크기 지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몇 개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강제로 크기를 지정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밀어넣은 만큼 사이즈를 가질 거니까 순회하는 과정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상위 호환입니다. 상위 호환. 그리고 우리가 인력관리사무소 문제를 풀면서 애드 사람, 겟 사람 했던 게
사실 이 리스트에서 동작하는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add 데이터를 추가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add에 인자로 주고 있는 이 녀석을 실제로 저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get 하겠대요. 그때 인덱스 번호 가지고 꺼내 온대요. 그럼 얘가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진짜로 꺼내 오는 거예요, 얘를.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그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이렇게 한 줄, 이 코드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자면 똑같아요. 변수 객체인데 이 녀석의 이름은 테스트인 거고 얘의 타입은 리스트인데 제너릭이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들밖에 못 들어갈 배열의 상이호환 객체를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건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객체를 만들어낸다. 얘도 똑같아요. 리모컨 하나 생성되는 거고 이 리모컨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는 처음에 만들어지자마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이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비어 있어요. 근데 제가 add를 한번 해요. 리모컨을 눌러서 add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 add란 녀석이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add는 저기 멀리 있는 부모에서부터 받아온 거예요. 얘가 실제로 가진 메서드가 아니라 받아온 겁니다. 받아온 add를 실행해요. 그럼 여기 안에는 없고 불러온 거겠죠? 실행을 했을 때 데이터를 뭔가를 밀어 넣어요. 그럼 그때 얘는 방을 만들고 add로 추가된 데이터를 그때 저장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방은 무조건 0번이에요. 그 다음에 add를 한 번 더 한다. 그럼 그때 1번 방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1번 방에 add할 때 들어온 인자를 저장해요. 근데 이때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는 뭐밖에 없다? 테스트 타입밖에 없다. 왜냐? 제너릭의 테스트를 박았으니까. 만약에 이 제너릭을 테스트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했다면 스트링 데이터들밖에 저장을 못한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하나 더 만들 건데 여기가 스트링이다. 그러면 이 테스트 2라고 하는 이 녀석 리모컨을 눌러 애드를 할 때는 진짜로 문자 데이터밖에 저장을 못한다.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숫자가 된다? 안 될 거고요. 당연히 안 되고요. 이제 뭐 테스트 객체 같은 거 만들어서 리모컨 넘길래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스트링은 참조형이니까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개념은 똑같아요. 객체 그림 그리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다만 리모컨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좀 많아요. 좀 되게 많아요 이게. 여기에는 add처럼 데이터를 추가하는 녀석 하나, 그 다음 get이라는 녀석, 그 데이터를 꺼내는 녀석 하나, 그 다음 remove 이런 거 데이터를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이 메서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clear 애초에 이걸 비우는 거 이런 것도 존재하고 되게 뭐가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쓸 필요는 없어요. 주로 사용하는 거 몇 개 정도만 잘 인지하시면 되고 이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주로 사용하는 거를 조금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검색해보고 쓰면 돼요. 저도 이거 여기서 있는 메서드들 다 뭐 하는 녀석인지 다 알진 못해요.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개발을 그래도 꽤 오래 하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메서드들이 더 많아요.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 개념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뭔가 이 복수계의 데이터 순서를 가져야 되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룰 때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배열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배열을 진짜 new라는 키워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사용했을 때 배열로 데이터를 돌려주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사용할 때 보통 배열 타입만 사용을 좀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녀석을 제가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이미 스트링 타입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네,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 스플릿이라는 메서드는 애초에 스트링 배열을 리턴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값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스트링 타입으로는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얘는 리턴을,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는 스트링 배열을 리턴을 할 건데 내가 어떻게 스트링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 배열 타입을 써줍니다. 이럴 때 보통 배열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배열 객체를 우리가 막 만들어서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얘는 진짜로 리턴 타입이 스트링 배열이에요. 리턴 타입이죠, 이거. 메서드명 앞에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리턴을 스트링 배열을 해요. 근데 그렇게 리턴된 녀석을 변수로 받으려면은 같은 타입이어야 되니까 그럴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내면 저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출력 같은 데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배열로 받아왔기 때문에. AS가 찍혔죠?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그냥 이제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리스트에 대한 개념까지도 공부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 수업부터는 게시판 만들기 가볍게 해볼 거라고 했죠? 좀 이것저것 복합적인 활용을 되게 많이 할 거니까 이제 마침 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에 그동안 배웠던 개념들을 좀 착실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복습을 많이 하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게시판 만들기는 진짜 약간 활용이에요. 근데 기본 개념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활용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활용을 했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자바를 배우시는 이유가 자바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지금 이 문법 공부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얘네들을 골고루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다음 주부터 그런 거 해볼 겁니다. 마침 주말에 있으니 잘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 또 개념 정리된 내용을 하나 올렸는데 이 녀석은 그냥 배열, 어레이리스트, 제너릭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그냥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가 거의 그대로 비슷할 거예요.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런 녀석이 들어있는 건데 이 밑에 있는 얘는 이제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get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코드가. 그러니까 진짜로 어레이 리스트를 내가 직접 구현해 보면 어떨까? 구현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처럼 예시를 적어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딱 봤는데 코드를 좀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럼 보세요. 근데 코드를 좀 읽어보면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지 싶으면 그때 그냥 바로 끄세요. 오히려 이 T가 제너릭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얘는. 내가 딱 봤을 때 안 된다? 그럼 바로 끄세요. 오히려 독이에요, 독. 이것보다 그냥 구글링 혹은 GPT한테 자바에서 리스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치세요. 그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 많은 예제들도 나올 거고. 그래서 봐봤다가 오 하면은 끄고 봐봤다가 오 이해가 되네 하면 보세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게시판 만들어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